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눈피증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한번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태가 매우 좋아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만성 눈피증 완치 이야기.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는 김포에서 온 햇님의 이야기고요. 이 햇님이는 말티즈로 중성화 수술한 암컷이고 14살 된 아이입니다. 그 주된 증상은 전신적인 발적과 농포, 그리고 아이가 가려워서 계속 깨물면서 탈모도 진행된 상태고요. 비듬, 또 냄새도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사이트 포인트도 15회 정도 맞췄는데 더 이상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약용 샴푸로 주 1회 약용을 하고 있었고요. 타로를 먹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피부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사례입니다. 근데 아이 피부가 안 좋을 때 햇님이처럼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아니면 약용 샴푸하고 처방사료 먹고 그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물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호자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강아지의 피부 개선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햇님의 피부 상태를 보면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가 8월 27일이었고요. 보시면 피부에 여기저기에 발적과 농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도 형성되어 있고요. 배 부분도 그렇고 또 가슴 부분도 그렇고 전신적으로 발적과 농포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려우니까 계속 깨물어서 털이 이렇게 뭉텅뭉텅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사타구니 보면 멜라닌 색소가 가닥이 침착돼서 이렇게 거무스름한 색소가 침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깐 진료한 사이에 진료대에 이렇게 비듬이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햇님은 전형적인 농피증 상태입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이런 농피증이 있는 경우 농피증이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아니면 약용 샴푸 그런 것을 권합니다. 이런 방식이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방식입니다. 현대의학은 세균을 병원군 그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 유기체와 세균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피증이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접근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큰 문제인데 현대의학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말라세지아나 유전자, 단백질, 먼지 진드기 아니면 세균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질병이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것으로 환원한다고 해서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질병들은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피증 같은 경우는 세균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항생제나 약용 샴푸를 사용해서 세균을 죽인다고 해도 세균은 다시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재발하고 그때마다 항생제를 쓰고 그러면서 나중에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보면 이 검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웬만한 항생제에 다 내성이 생겨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농피증이 근본적으로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과 유기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가령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 세균종의 역할과 같은 이런 논문을 보면 피부 미생물 군집의 피부 면역 체계 이것은 뗄 수 없이 얽힌 관계라고 하면서 인간의 피부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미생물은 인간의 상피세포와 함께 복잡하게 통제된 서식지에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과
숙주세포는 이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피부도 그렇고 강아지의 피부에도 정상적으로 세균이 존재하고 이 숙주와 세균 간에는 서로 간에 교류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미생물 군집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강아지의 피부에 농피증이 심해진 거는 이렇게 미생물 군집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메커니즘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농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세균을 죽이겠다고 항생제나 약용 샴푸를 쓸 것이 아니라 그 미생물 군집을 제어하고 있던 다양한 메커니즘이 왜 깨졌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개선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강한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다양한 세균들이 골고루 분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피부에는 정상적인 세균총이 붕괴되어 있고 안 좋은 병원균이 과다하게 증식되면서 그러한 세균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피부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피부병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경 써줘야 할 것은 정상적인 세균총이 어떤 이유로 균형 상태가 깨어졌는지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 건강한 개의 피부에 세균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논문인데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살펴보면 사람과 개 모두에서 피부 항상성 및 아토피 피부염 측면에서 선천성 면역 체계에 대한 개의 정상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개 농피증의 발병 기전과 보호에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피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세균총은 개 농피증의 발병 기전과 보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에 있는 세균은 농피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지만 또한 농피증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생명은 따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기체는 그 안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농피증의 경우도 피부에 세균이 원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세균 때문에 농피증이 생겼다고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나 약용 샴푸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그러한 약물 자체가 오히려 피부에 정상적인 세균총 또 피부뿐 아니라 장내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총까지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아이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농피증에 대해서 항생제나 약용 샴푸 그런 걸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상만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나 사이토포인트 그런 것도 처방하지 않고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포켈 정도 처방하는데 그 아포켈도 가급적 먹이지 말고 너무 심할 때만 먹이는 정도로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피부에 정상적인 세균총이 왜 과다하게 증식되어졌는지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상담해드리고 또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햇님이 같은 경우도 아이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1시간 가까이 그런 상담을 해드렸고 그리고 집에 가서 돌봐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어제 다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햇님이가 저희 병원을 내원했을 때 피부 상태를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발적이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등 부분이고요. 그리고 등을 좀 더 클로즈해서 찍었는데 여기에 많던 농포와 딱지들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여기 약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가슴 부분도 농성 딱지들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사타구니 부분도 검게 색소가 침착되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색깔이 빠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진료대에 잠깐 올렸을 때 여기에 비듬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씩 비듬이 묻어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와 어제 온 두 사진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왔을 때는 피부 여기저기에 붉긋붉긋 발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부분도 여기저기 발적이 있던 것들 거의 사라졌고 또 배 부분 이렇게 검게 착색되어 있던 것들이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비듬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도 햇님이 몸에서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비듬도 덜 떠지고 무엇보다도 가려움증도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피부가 이렇게 너무 좋아진 게 제가 지난번에 아포케를 아이가 너무 심할 때만 먹이라고 처방을 했었는데 그 아포케를 먹여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호자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약을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딱 한 번만 먹이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이지 않고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햇님이를 돌봐주면서 피부 상태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만성적인 농피증으로 고생하는 반려견들이 있고 뭐 농피증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외이염 그런 질병도 마찬가지인데 강아지가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질병들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햇님이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진료를 받다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재활병원에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상담받고 그대로 관리해준 이후로 상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료를 하고 더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진료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성적으로 피부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햇님이처럼 상태가 매우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랫동안 농피증으로 고생을 하던 햇님이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피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